자, 계속해서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련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소위 이름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람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즉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공적인 주체인 시장, 군수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는 LH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서 알겠고 해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크게 세 가지. 물론 시험 지문에 뭐 지정 개발자니 뭐 이런 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관련 분야에서 하나씩 체크를 해갈 테고요. 세 가지입니다. 조합,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요거 23회, 24회 때, 25회 때까지 한참 유행했던 문제가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또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구역 내에서 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거,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지금 나오는 것이 건축물이구나. 건축물. 자, 요게 용어도 헷갈리는데 공법 파트에서는 다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죠.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법 보면은 건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토지에 대해서요. 자, 민법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맛을 봤는데 지상권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이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자,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리가 지상권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말고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지금 색깔을 제가 지상권자에다가 맞춰놨어요. 포인트가.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재건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정비 구역에 위치한 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나와 있지만 지상권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재건축 단지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뭐 건물을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따로 이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해 줄 이유도 없고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원래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묶어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를 부르는데 논리적으로 재건축 단지에서는 지상권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만약에 조합을 설립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즘은 내지 않고 한 10년 전의 문제 패턴인데요.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다 날려버리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을
뽑아놨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에 자 머리수 세는 게 문제가 돼. 왜? 앞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43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재건축 4343, 433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뒤에서 공부하십니다. 동의 요건들이 있어. 그때 토지 등 소유자 뭐 4분의 3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때 전체 머리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예, 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우수 쭉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한 사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각 이름으로 계산하는 게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1인이 아니면은 이때는 무조건 뭐야? 전체를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가볼까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정비구역 안에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중에 A라는 토지를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빈 땅인가 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자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들을 대표로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지금 지상권자 아니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 자, 여기 토지 위에 다시 갑시다.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A라는 필지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축물 소유자는 을이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동의 받을 때 전체 머릿수 계산을 봐야 되거든요. 이때 갑과 을을 각각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무조건 묶어서 한 명으로 보는 케이스 하나의 토지라든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지분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자, 우리 등기법을 때 공부하셨죠?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유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등기법 할 때도 얘기를 할 테고, 민법 할 때, 물권법 파트에서, 소유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외부의 등기를 통해서 고시가 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공유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됐으면 이걸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는 것은 지분은 있지만은 등기는 할 수 없는 거 합의 취지만을 공동 소유한다는 뜻만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총유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서 종중이나 교회 사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자 이렇게 지분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나중에 계산 문제 비슷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 무조건 한 사람이야. 뭐만 찾아봐야 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 이름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볼까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 자 대표는 한 사람을 뭘 본다? 토지 등 소유자 해서 가볼까요? B란 토지를 보니까 자 소유권 등기를 보니까 소유권이 병이라고 되어 있고 지상권이 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전체 머릿수를 이 동네에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 막 셀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자 둘 중에 한 사람을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나머지도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역시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때는 그냥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개 필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사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길어졌는데 본질적으로 다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이제 나중에 이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요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땡겨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재개발 사업이라고 전제가 되면 이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어떻다? 바로 자,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두 번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바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20명 미만으로 전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재건축에 있어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 빈도는 좀 높아요. 그래서 답은 안 되는 주제에서 이렇게 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범주, 자,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머릿수 어떻게 셀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예, 이때는 그냥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등 소유자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한편 이 문제의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굳이 복잡스럽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설령 20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야 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면 아마 충분할 테고요. 대신 요 정도의 개념을 알아야지 뒤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자격 등을 논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일단 돼야지 어떻다? 일정한 요건에서 조합원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도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뒤에 이제 시행 규정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공코드 보겠고 먼저 첫 번째 이슈. 자, 제가 줄여서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 주공등이라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아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재개발은 주로 시행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재개발 조합이 시행자가 될 것이고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여기도요 예외적으로 조합이 아니라 시장 군수라든가 또는 LH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낸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든 안 내든 못 외워요. 양이 너무 많아. 이게 총 8가지 경우인데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구조 주공등이 시행자가 되는 케이스는 주로 출제 이슈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건 이제 거의 100%가 공적인 주체가 나서는 거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조 못 들어보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들어봤어도. 그래서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두 어떻다? 시장, 군수, 주공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있는데 일단은 달동네 개선 사업은 공적인 주체가 그 동네 싹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 등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어떤 달동네가 있고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공적인 주체가 들어가서 야, 이 동네 밀어버릴 테니까 다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장구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겁나 기네요. 3분의 2 이상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시 좀 길기 때문에 괄호 넣기 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2분의 1 얘기 다시 살을 붙일 텐데 20회 때인가요? 괄호 넣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3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분의 1 얘기해. 최근 문제에서 2분의 1 얘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갑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달동네 개선 사업을 시장 군수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시행을 하고 싶으면은 대뜸 가서 마음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앞에가 더 커 3분의 2, 뒤에가 더 작아 과반수,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 공개를 현재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는 표현. 앞에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는 시점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돼.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 걸 묶어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계획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긴즉슨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만약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우리가 암기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이건 숫자밖에 못 물어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왜? 달동네 싹 쓸어버리게 되면요, 세입자 문제가 커지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달동네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좀 나아, 형편이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서 세입자는 더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세입자 과반수 동의.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세입자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은 정세적으로 어렵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 세입자한테도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게 원칙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외 있습니다. 세입자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구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경우, 이런 의미야. 앞쪽이 원칙이고 예외가 두 번째. 그럼 출제 포인트는 예외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머리수가 몇 명이 안 되면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일 때, 이때도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세 가지입니다.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쟁점을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돼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50% 이하 관리 처분 계획, 환지 방식. 그래서 이걸 뭐 따로 외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그림을 앞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개념이 소화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갑시다. 정비사업 시행자에는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때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면 원칙이지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거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가 하나의 축.
이제 어려운 얘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된다 하십시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적인 주체가 나서 가지고 그 동네, 물론 동이 받긴 하지만은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31에 나왔던 주제, 바로 주민대표회의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됐을 때 물론 동의 받겠죠. 또한 별개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시장, 군수, 주공 등에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주민대표회의라고 얘기를 하고 3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 구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 얘기 긴데 시장 구수 주공 등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만든다고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하고 시장 구수 등의 승인이라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답이 되지는 않겠죠. 왜?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지금요. 모르면 다 과반수입니다. 앞에서 과반수가 아닌 숫자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앞으로도 보는 게 모르면 다 과반수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포인트는 과반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동의 요건.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동의 의제, 좀 유치한 얘기죠.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하고 시장, 군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주민대표회에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반대 의사표시를 따로 한 사람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는데 그때 동의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앞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이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주민대표회는 구성할 때는 동의했지만은 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저기요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동의를 한 것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좀 잡다한 얘기. 시행규정. 가볼까요?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 또는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한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이랑 연계가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 믿을 수 없는 아이 이런 얘기 했었죠. 특히 수용 방식에서 이슈가 됐었고 환지 방식도 조합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일 수도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번째, 지자체 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 등. 이게 뭔 소리냐면 조합이 정관,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를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하고 있을 때 그들 간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자체 등이라고 해서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시행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답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거. 이 시행자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행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공적인 주체는 어떻다고요?
규약이나 정관이 아니라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뭐 주민대표회 등이 의견 제시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용어 시행 규정이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법 챕터에서 논의가 됐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정비 사업의 시행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관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것은 조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조합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었죠. 바로 시장 홀수, 주공 등, 그리고 앞에 홍보했던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서 홍보했던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이건 용어 똑같이 쓰게 됩니다. 사실은 정비사업 시행자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조합의 설립 과정 관련해서 동의라든가 인가, 그 다음에 등기, 뭐 등기는 금쟁게만 되지만 동의, 인가 겁나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격, 임원,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라든가 대의원회 이런 개념들 정말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물론 제가 그 과정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 시장 주공 보셨고요. 조합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합이라는 주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